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6월 1일 오전 11시 1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고딩민법을 개발한 것이 2019년 초입니다. 그때 왜 고딩민법을 만들었냐면 2018년 말에 제가 최초로 강의한 게 지울린 민법 원론인데 제 나름대로 쉽게 강의한다고 했는데 민총 부분은 초보자를 겨냥해서 강의를 해줬습니다. 근데 수많은 수험생들이 그거 듣고 쉽게 했다고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내가 고민을 하다가 이걸 어떻게 민법 원론을 돌파시켜주지 고민을 하다가 제 수험생 시절을 돌이켜보고 제가 민법 기본서 읽었던 그 경험을 되살려봤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민법 기본서가 안 읽히는 것은 법률 용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어책을 보면 영어 단어 모르면 영어책을 읽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법 기본서가 한글로 써져 있다 보니까 이거 영어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한글로 쓰여져 있어도 법률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일상 용어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법률 용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법률 용어만이 담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뭐 영어 단어 보는 거, 모르는 영어 단어 보는 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법률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초심자들이 기본서 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법률 용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읽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법률 용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법률 용어가 물론 법률 용어 사전 뭐 용어집도 있지만 그거 갖고 공부할 수는 없고 법률 용어는 결국 법 조문에 다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법 조문에 다 있는 거죠. 빠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 고등민법입니다. 민법 조문을 3바퀴 돌리고 들어가라. 민법 조문 3바퀴 돌리면 그 법 조문 중에 정의되어 있는 개념들도 많죠. 법 조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법률 용어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것만 익히고 들어가도 그 다음에 일거양득이죠. 그렇게 해서 기본서를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조문이 종착점인데 그걸 법학의 기둥을 법학의 핵심 주제를 내가 미리 읽고 들어가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고딩민법을 개발한 겁니다. 고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민법 조문을 읽어주겠다 해가지고 이거 3바퀴 돌리고 들어가라. 그러면 기본서가 이해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테스트를 했는데 자, 그중에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어떤 수험생이 공무원 공부하다가 법무사로 돌려가지고 법무사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부 기록 받으면서 제가 대화를 많이 했죠. 자, 이 양반이 고등민법 듣기 전에 민법 원론을 사다 놓고 읽었는데 도대체 생경한 겁니다. 생소한 거죠. 이게 법무사님 도대체 이거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하고 완전히 결이 다르네요 그러더라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민법 원론을 처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민법 3바퀴 돌려라 해가지고 그 사람은 무조건 고등민법 3바퀴 돌렸어요. 직장인 같던데. 어쨌든 3바퀴 돌리고 자, 고등민법도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고등민법조차도. 근데 3바퀴 정도 돌리면 조금씩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3번 돌리고 난 다음에 민법 원론 읽으라 그러니까 쭉쭉 읽어 넘어가는 겁니다. 고등민법 3바퀴 돌렸다고 민법 원론이 갑자기 다 이해되고 그렇진 않겠지만 상당히 법률 용어에 익숙해지고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나서 민법 원론을 읽으라 그러니까 하루에 몇십 페이지씩 읽더라고요. 그리고 소감도 올렸습니다. 법무사님 희한하게도 민법 원론이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법률 용어를 모르다가 법률 용어를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민법 원론이 읽히는 거지. 그겁니다. 영어 단어 모르다가 영어 단어 손바닥에 적어가지고 신나게 외우고 영어책 딱 보니까 좀 읽히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법률 용어가 전부는 아니지만 결국은 법학 서적을 읽으려면 법률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고 법률 용어를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익히는 방법은
고등민법 같은 겁니다. 민법 조문을 누가 설명해 주는 것을 쫙 듣고 자기 스스로 보면서 그 법조문에 정의되어 있는 그 개념들을 익히고, 예, 뭐 개념을 다 못 익혀도 듣기만 해도 평소에 듣지 못하던 용어가 부지기수로 나오는 민법 원론 펴놓고 읽으면 그게 읽히겠습니까? 안 읽힙니다. 근데 고등민법에서 알든 모르든 법률 용어를 막 세네 번 듣고 보면 대물변제 이거 뭐 많이 보던 건데 대물변제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많이 보던 건데 뭐 채권양도 저 고등민법 들을 때 그거 나왔잖아. 그거 뭔가는 몰라. 그러나 일단 급이 덜나고 익숙해져. 상속 뭐 나오고 뭐 인지 뭐 예 입양 파양 뭐 그 고등민법에서 엄청 들었잖아. 자세히는 몰라. 그러나 들었어. 그런 용어들이 튀어나오는 민법 원론을 읽으면 뭔가는 정확히 몰라도 일단 익숙해져 가지고 예, 그런 대로 읽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민법을 예, 민법 원론 강의해놓고 가장 먼저 착수한 게 고등민법입니다. 민법 원론이고 나발이고 무슨 뭐 예, 민법 원론 1페이지 읽어야 그 다음에 읽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하다가 이 고등민법이다. 예, 고등민법 돌려갖고 법률 용어부터 익히고 들어가세요. 예, 계속 얘기했죠. 법률 용어만 익히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당신들이 챙겨야 할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미리 보고 법률 용어도 익히고 그렇게 하고 기본서를 읽으라고 예, 법학의 그 단계적 학습법을 제가 강의로 만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